재고 자산이 산더미라. 삼성전자도 위기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1년 3개월 사이에 재고 자산 증가율입니다. 94.2%입니다. 2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에 한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재고 자산이 2배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그 기업이 지금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재고 자산이 크고요. 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재고 자산 산더미라고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현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이 지금 최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실제 그렇습니다. 2021년 말이에요. 2021년 말 16조 4,551억 원이었던 반도체 재고 자산이요. 2023년 3월 말입니다. 딱 1년 3개월이죠. 31조 9,481억 원입니다. 증가율이 94.2%고요. 금액으로 보더라도요. 15조 4,930억 원이나 됩니다. 난리가 아니죠. 예, 이 정도면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엄청난 위기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고 자산의 어떤 위험은요.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조 9,481억 원이 재고 자산으로 잠겨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어마어마하겠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DS가 반도체 분야를 말하거든요. 지금 16조 4,551억 원에서 31조 9,481억 원까지 올라갔죠. 예. 문제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2021년 말에 8조 9,500억 원이었던 재고 자산이 무려 말입니다. 17조 9,42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야,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죠. 92% 가까이 늘었잖아요. 92%. 여러분 여기도 2배가 됐다는 거예요. 2배가 1년 반 새에. 예, 이러면 여러분 과연 말입니다. 기업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특히 말입니다. 삼성은 그래도 현금이 있어서 버텨낼 수 있다고 하지만 SK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물음표가 아니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는요. 재고가 산더미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조차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반도체만 이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30대 기업으로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재고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3개월 사이에 재고 자산만 보시다시피 4.4%가 늘어났습니다. 235조 2,619억 원이에요. 그러면 30대 기업의 창고에는요. 재고가 산더미처럼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225조 2,93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말입니다. 235조 2,600 지금 19억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10조가량이 늘어나서 10조. 이것은 말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30대 대기업에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재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이 여러분 202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38.9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3월 말에 45.68일입니다. 17.2%나 늘어났습니다.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식당의 회전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의 회전율. 점심시간에 식당은 적어도 2바퀴는 돌아야 된다. 2번 회전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버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기업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의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라면요.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2분기 내에는요. 절대 이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실물은 지금 위기 중의 위기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입니다. 재고자산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적은 없거든요. 역대급이거든요. 진짜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그나마 조금 해소되는 것은요. 이게 유동성에 대한 거품이 쌓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요. 결국 거품은요. 실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실물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불안감도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위기에 대한 위기감도 당연히 우리는 달고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재고가 산더미인데 이게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그것이 거짓말이죠. 지금 사실 말입니다. 과거 같으면 대서특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불안감 조성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불안감을 더 키우지 않을까. 사실 그런 두려움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 시장이 지금 역외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압니다. 역외 시장에서.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역외 시장에서 올라갔거든요. 다시 말입니다. 134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41원을.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제가 일부러 거짓말할 일도 없고요. 저는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지표가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